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 국민 MC 유재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유재석이 또 한 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20번째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방송 3사 대상을 합쳐서 20개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유재석.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유재석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유재석은 1972년 8월 14일 서울 수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42세이시죠. 일남 2녀 중 마디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수유동에서 보냈어요. 어릴 적 유재석의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기업에 다니셨고 크게 부족함 없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초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약 20억 원의 빚이 생겼고 집에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고모부의 권유로 치킨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어린 유재석이 친구들에게 치킨을 마구 나눠주다가 아버지에게 혼난 일도 있었대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유재석은 일찍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1991년, 그러니까 19세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KBS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학 개그제에서 최승경과 팀을 이뤄 장려상을 받으면서 데뷔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동기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김국진, 김용만, 남희석, 박수홍, 지금도 활동하는 유명한 개그맨들이 모두 유재석과 같은 7기 동기입니다. 한국 코미디언 역사상 최강의 기수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기수였죠. 하지만 유재석이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데뷔 후 무려 8년 정도를 무명으로 보냈어요. 1990년대 초중반 유재석은 방송에 나오기는 했지만 늘 단역이었습니다. 심형래 감독의 영화의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어요. 영구와 우주괴물 불게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역할로, 티라노의 발톱에서는 원시인 역할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유재석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방송에 나가도 딱히 주목받지 못했고 생활도 어려웠어요. 한 번은 촬영 스태프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다가 나중에 크게 반성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의 유재석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죠. 그러던 유재석의 인생이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998년 KBS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MC였던 임백천 씨도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싶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유재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멘트 하나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할 정도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톡쇼 서세원 쇼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서세원 쇼의 인기 코너인 토크박스에서 유재석은 자신의 경험담을 재치있고 맛깔스럽게 풀어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다져온 그만의 입담이 빛을 발한 거죠. 시청자들은 저 친구 재밌네, 유재석이라는 이름 기억해둬야겠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SBS 일요일은 즐거워 출발 드림팀에 출연하면서 망가지는 모습과 어이없는 결과로 웃음을 주었어요. 번지점프를 하는 장면은 나중에도 여러 토크쇼에서 회자될 만큼 유명했습니다. KBS 자유선언 토요일은 즐거워 60년을 이어라에서는 메뚜기 탈을 쓰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유재석을 메뚜기라고 부르는 별명이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유재석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 MBC 목표 달성 토요일의 한 코너인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에서 메인 MC를 맡게 됩니다. 이게 유재석 인생 첫 메인 MC였어요. 인기 스타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하룻밤을 지새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엑스맨, 무한도전, 런닝맨 같은 버라이어티 쇼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유재석을 정말 톱 MC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바로 SBS 엑스맨을 찾아라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엑스맨이 누군지 맞추며 열광했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30%를 넘을 만큼 엄청난 인기였죠. 엑스맨에서 유재석은 뛰어난 진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명의 출연자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은 살려주는 수평적 리더십을 선보였어요. 2003년에는 MBC 공포의 쿵쿵 따에도 출연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끝말잇기 게임에서 보여준 순발력과 재치가 정말 대단했어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유재석은 더 이상 무명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유재석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MBC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은 2005년 4월 시작해서 2018년 3월까지 무려 13년간 방영된 국민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은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노홍철, 하하, 길 등과 함께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도전을 했어요. 노래, 춤, 레슬링, 조정, 달리기, 스키점프, 심지어 F1 레이싱까지. 30대, 40대를 거쳐 50대가 되어서도 유재석은 20대 못지않게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무한도전 가요제는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어요. 일반인 작곡가들의 곡을 받아서 유명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매번 전국을 감동시켰죠. 유재석은 이적, YB, 하림, 10cm 등 다양한 가수들과 협업하면서 진짜 가수 못지않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한도전을 통해 유재석은 단순한 MC를 넘어서 도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어요. 시청자들은 땀 흘리며 노력하는 유재석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0년 유재석은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바로 SBS 런닝맨이에요. 런닝맨은 2010년 7월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 넘게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보는 국민 예능이 됐죠. 유재석은 런닝맨에서 김종국, 하하, 지석진, 송지효, 이광수, 양세찬, 전소민, 지혜은과 함께 매주 다양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런닝맨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재석을 런닝맨의 유재석으로 알 정도예요.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아시아 전역에서 런닝맨 열풍이 불었고 유재석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MC가 되었습니다. 런닝맨의 성공으로 유재석은 대한민국 방송인 역사상 최초로 지상파 3사 모두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각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유재석은 더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종합편성 채널 JTBC에도 진출했어요.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을 다시 무대로 불러내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40대, 5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2018년에는 TVN에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시작했습니다. 조세호와 함께 거리로 나가 일반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은 지금까지 7년째 방영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평범한 직장인, 학생,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요. 유재석이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많은 감동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나와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2018년 유재석은 또 한 번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에 출연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넷플릭스가 지금만큼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재석이 먼저 넷플릭스 예능에 도전한 거죠. 범인은 바로 너는 추리게임 형식의 예능이었는데 유재석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2019년에는 MBC 놀면 뭐하니가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은 매주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하며 다양한 도전을 이어갔어요. 특히 유산슬 캐릭터로 변신해서 래퍼 활동을 하거나 싹쓰리를 결성해서 가수 활동을 한 것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1980년대 가요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옛날 노래들을 다시 불러내며 시니어 세대에 큰 호응을 얻었어요. 유재석의 활동 영역은 TV를 넘어 유튜브까지 확장됐습니다. 소속사 안테나의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핑계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게스트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인데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5년에는 핑계고의 스피노프 여행 콘텐츠인 풍양고가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기도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더 존 버텨야 산다 시즌3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금, AI 같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쇼예요. 시처럼 유재석은 지상파, 케이블, 종편, OTT, 유튜브까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죠? 2025년 1월 유재석은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1월 28일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과 하하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1월 29일 SBS 연예대상에서 8번째 SBS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재석은 KBS, MBC, SBS 3사 대상을 합쳐 총 10개의 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이 10번의 대상 수상, 이건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록을 깰 사람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수상 소감에서 유재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그르비듯가 하루수문 나올시 예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이 10번째 대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시청자 덕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유재석의 이번 수상에 대해 불후의 예능인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20년 12개의 트로피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재석이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유재석은 매일 아침 3개 신문을 정독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매일 빠짐없이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파악하는 거죠. 신문을 읽으면서 시사상식을 쌓고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항상 준비합니다. 이런 노력이 3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루 3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52세의 나이에도 20, 3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실제로 2024년 무한도전 특집에서 유재석은 30대 때의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52세 30대 때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유재석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체력 단련을 시작했어요. 친구 김용만이 처음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 3, 4회, 한 번에 2시간 반 정도씩 운동을 해왔어요. 20년 가까이 이런 루틴을 지켜온 겁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유재석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포맷에 도전하죠.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케이블, 종편, OTT까지 플랫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지 않고 일단 도전해보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도전 정신이 3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세 번째, 남다른 배려심입니다. 유재석은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을 가장 먼저 챙긴다고 해요.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작가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후배 개그맨들에게도 항상 먼저 다가가서 격려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죠. 무명 후배들을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송지효, 하하, 이광수, 이미주 같은 연예인들이 유재석 덕분에 유명해진 케이스예요. 네 번째, 깨끗한 사생활입니다. 유재석은 34년 연예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스캔들이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08년 유재석은 KBS 아나운서 나경은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화제가 됐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재석의 결혼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유재석과 나경은 씨는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이나 불화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유재석은 가족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SNS도 하지 않고 아이들 얼굴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카카오톡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최고예요. 아이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다섯 번째, 꾸준한 기부 활동입니다. 유재석은 기부천사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절대 자신의 기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 불우한 어린이들, 재난 피해자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조용히 손을 내밀죠. 2011년에는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직접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도 의료진들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했어요. 여섯 번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10번의 대상을 받고도 유재석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분들 덕분이라는 말을 항상 해요. 후배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선배님들께는 항상 공손하게 대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게 만드는 거죠. 유재석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무한도전 멤버였던 박명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석이는 정말 방송 밖에서도 방송 안에서와 똑같다. 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런닝맨 멤버 김종국도 형님은 제가 본 연예인 중에 가장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PD들과 작가들도 유재석 씨와 일하면 편하다. 항상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틈만 나면 최보필 PD는 유재석은 토크 공격과 수비에 능한 사람인데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 상대에 따라 진행 패턴을 바꾼다며 그의 소통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석의 영향력은 방송계를 넘어섭니다. 2018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시사저널이 매년 조사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에서도 유재석은 방송연예인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70.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어요. 2위가 30.4%였으니 유재석의 지지율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죠.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 시니어 세대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유재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52세에도 20, 30대 못지않은 체력과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죠. 둘째, 성실함과 꾸준함의 중요성. 매일 신문 읽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의 유재석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겸손과 배려의 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넷째, 끊임없는 도전.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다섯째, 진정성의 중요성. 방송 안팎이 똑같은 모습, 가식 없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025년 현재 유재석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밤 8시 45분 TVN에서 방영되고 있어요. 조세호와 함께 다양한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따뜻한 프로그램이죠. 러닝맨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SBS에서 방영됩니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함께 보기 좋은 예능이에요.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밤 6시 20분 MBC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유재석의 다양한 변신과 도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핑계고는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볼 수 있어요. 긴 호흡의 토크쇼로 게스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KBS 싱크로유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정규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예능이라고 하네요. CBS 틈만 나면 시즌2도 제작이 확정됐어요. 배우 유연석과 함께하는 토크쇼인데 시즌1이 모든 회차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유재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유재석이 방송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 무한도전,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들은 한국 예능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이런 포맷들이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죠. 특히 런닝맨은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런닝맨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후배 개그맨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유재석처럼 되고 싶다는 후배들이 정말 많아요. 신동엽, 전현무 같은 후배 MC들도 유재석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유재석의 진행 방식, 게스트를 대하는 태도, 위기 대처 능력 등을 연구하고 따라 배웠다고 해요. 시청자들에게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을 보여줬습니다. 배려, 겸손, 성실. 이런 가치들이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재석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재석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신문 3개를 읽습니다. 근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운동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루 3시간 정도 운동해요. 오후에는 방송 녹화나 회의가 있습니다. 유재석은 프로그램 기획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죠. 밤에는 다음날 방송 준비를 합니다. 대본을 읽고 게스트 자료를 공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요. 이런 루틴을 30년 넘게 지켜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성실함이죠. 유재석의 패션 스타일도 화제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솔직히 패션 감각이 별로였어요. 메뚜기 탈 쓰고 다니던 시절의 옷차림을 보면 정말 나는 말이 안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40대가 되면서부터 스타일이 확 달라졌습니다. 세련된 정장, 캐주얼한 청바지 패션 등 나이에 어울리면서도 젊은 감각의 옷차림을 선보였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재석 코디에게 상 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바로 바지를 엄청 높게 올려 입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발 바지 좀 내려 입어 라고 말할 정도인데 유재석은 이건 포기할 수 없다며 계속 그렇게 입는다고 해요. 스타일리스트 이주은 씨도 유재석 씨가 엉덩이가 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랍니다. 하지만 신체 비율이 좋아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특히 양복, 정장을 입으면 정말 멋있어요. 유재석의 차량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유재석은 차를 정말 좋아하는 차 덕후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국산차를 고집해왔습니다. 현대 그랜저, 쌍용 체어맨을 거쳐 제네시스를 탔었는데 최근에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구입했다고 밝혔어요.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자꾸 편집을 해서 이렇게 직접 말한다며 2021년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는 제네시스 GV8 싱글 업무용으로 포르쉐 파나메라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52세가 되어서야 좋은 차를 타기 시작한 것도 유재석다운 모습이죠. 검소하게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유재석에 대한 재밌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유재석은 간지럼에 극도로 취약해요. 런닝맨에서 멤버들이 유재석을 간지리면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메뚜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에기맨에서도 적극적으로 메뚜기 춤을 췄고 런닝맨에서 수영장에 메뚜기가 죽어있는 걸 발견하고는 안 돼!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라며 비통해했다고 해요. 새치가 많아서 20대부터 2주마다 한 번씩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50세인 지금도 머리가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피부가 정말 하얗습니다.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싹쓸이 활동 당시에는 피부가 너무 하야해서 톤다운 메이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석과 친한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인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하하와는 2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들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죠. 런닝맨 멤버들인 김종국, 하하, 지석진, 송지효, 이광수와도 정말 친합니다. 특히 김종국과는 각별한 사이예요. 김종국이 터보를 재결성했을 때 유재석이 직접 피처링을 해줬을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강호동과도 절친입니다. 90년대 일요일은 즐거워를 함께하면서 친해졌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예요. 신동엽, 전현무 같은 후배 MC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재석이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배 개그맨 이경규를 정말 존경한다고 해요. 이경규의 진행 방식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고구 김영곤 선배님도 유재석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김영곤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씨를 본받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가수 이적과도 친합니다.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함께 압구정 날라리를 불렀는데 그 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PD들과의 관계도 돈독합니다. 김태호 PD, 조효진 PD, 최보필 PD 등 함께 일했던 PD들을 정말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해요. 유재석의 미래는 어떨까요? 52세의 나이지만 유재석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유재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역할은 바뀔 수 있겠지만 계속 시청자들과 소통할 거예요. 어쩌면 훗날 예능 PD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재석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아니면 예능 후배들을 키우는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후배나 양성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재석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19세에 데뷔해서 8년간의 무명 시절을 거쳐 30대의 국민 MC가 되고 52세인 지금까지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유재석. 그의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 끊임없는 도전정신, 남다른 배려심, 깨끗한 사생활, 꾸준한 기부, 그리고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한 34년의 방송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우한번의 대상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도전하는 유재석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유재석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52세에도 20, 30대 못지않은 체력으로 뛰어다니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우리도 유재석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 관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요일 저녁 6시 러닝맨에서는 웃음을, 수요일 저녁 8시 45분 유퀴즈 온 더블럭에서는 감동을, 토요일 저녁 6시 25분 놀면 뭐하니에서는 신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뜬뜬 채널을 검색하시면 핑계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긴 호흡의 대화가 편안하게 펼쳐지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